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도 한 건을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만든다 하고 귀찮아서 못 만들고 있다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네, 영상 오랜만에 찍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좀 피드백도 할 겸 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봤고, 제가 이 똑같은 아파트를 두 개를 동시에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수익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채는 인테리어 완료 3일 만에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역사상 가장 빨리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물건이 되었고, 또 입주도 한 건 같은 경우에 빨리 해주셔서 제가 요건을 이제 법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종부세도 세이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채는 제가 5월 달에 다 계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5월 안에는 잔금을 줄 수 없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종부세를 한 채는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했고,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두 채로 2,700만원 단타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고생도 많이 했어요. 뭐 지금 그냥 이미지만 보시고 텍스트만 보시면 뭐 쉽게 했는데 하셨을 수도 있는데, 고생도 많이 했고, 물론 뭐 들인 절대적인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집중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푼돈의 승부사 아니겠습니까? 주삼이 네, 푼돈의 승부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또 세이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요거는 제가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좀 잘못 받았어요. 예, 내부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하고 받았던 물건이라 좀 뭐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표로 했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특히나 이걸 제가 작년 겨울에 받았는데 정말 분위기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운이 좋게 그 시기를 좀 비껴서 수익화해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일 보시면서 PPT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처참한 현장입니다. 처참한 현장. 네, 네, 싱크대. 이 나무 싱크대는 진짜 제가, 야, 이거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나무 싱크대가 있더라고요. 나무 싱크대. 그 여기 보시면 샤시도 옛날 그 철 샤시, 알루미늄 샤시, 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장판은 또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장판도 고민하다가 또 이런데 돈을 아끼다가 결국 매도가 안 된다 해서 과감하게 다 바꿨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양쪽 베란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다 쓸어 있었고,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탄성 불러야겠다 고민 안 하고 탄성을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타일도 좀 오래된 예전 타일이 붙어 있어서 타일 공사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버리는데 여기 요 선반 버리는데도 개고생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잘못 받았다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샤시가, 이 집이 좀 재밌는 게 외부 샤시는 돼 있었어요. 외부 샤시는 돼 있었는데 이 안쪽 방들의 샤시, 이거는 사실 왼쪽은 요거는 요 샤시는 외부 샤시기는 했는데 요거는 조그만 샤시라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앞에 메인 그 베란다에 있는데 샤시는 외부는 또 다 돼 있는데, 또 재밌게도 일부 샤시 방 안에 있는 샤시는 또 그 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불이 됐고,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매도를 할 수 없겠다 해서 샤시 비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납찰 받고 처음 갔을 때, 야,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는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이거는 수익을 쥐어 짜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비를 얼마나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매도가를 얼마나 책정할 거냐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쥐어짜는 고통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수익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리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수리한 다음입니다. 수리한 다음. 네, 이렇게 그림도 예쁘게. 그 배전함을 원래 요거 갈아드리려고 배전함을 샀는데 이 배전함 사이즈가 또 맞질 않더라고요. 도저히 막 낑겨 넣으려 해도 안 들어가서 그냥 절충안으로 이렇게 그림 하나 붙여드렸고, 그 다음에 싱크대 아까 충격적인 이 싱크대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싱크대는 제가 좋은 거 넣는데 한샘으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저희 좀 마음에 맞는 그 타일 기사님을 만나서 요 현장도 똑같이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타일 예쁘게, 그리고 여기 샤시도 예쁘게 새 걸로 넣어드렸고, 도배장판 싹 다 해드렸고, 요 집은 요 모이딩은 짱짱해서 요거는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요건 안방인데 안방에도 항상 제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간접 조명 넣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도 샤시가 새 거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 오래된 샤시는 다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살릴 수 있는 샤시는 또 그대로 둬서 진행을 했던 현장입니다. 화장실, 화장실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깔끔하게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싱크대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여기가 또 문제였어요. 여기 요또 모이딩들 제가 이거는 체크를 못하고 이제 수리를 하러 갔다가, 요거는 그래서 제가 저희 도배장판 해주시는 사장님이 요거 필름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요 필름 싹 해주셔서 요거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됐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진짜 이거 들어가고 진짜 크게 당황했었어요. 이거 나 이거 손해 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찌됐든 정말 마진을 쥐어짜내 가지고 결국에는 매도와 수익화를 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명 요거 얼마 안 하거든요. 이렇게 조명 예쁘게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일도 이번에는 테라조를 한번 넣어봤어요. 테라조를 넣어봤는데 이 타일은 테라조를, 그러니까 이게 뭐 호불호가 있는데 좀 타일은 비싼 걸 써야지 이쁘더라고요. 이거 좀 싼 걸로 내가 또 골랐는데, 뭐 어찌됐든 들어갔을 때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급진 느낌은 아니었다. 그리고 요 집은 이제 중문 요렇게 넣어드렸고, 중문도 요거 비용 요 그냥 투명 유리 아니고 요거 넣으면 추가 비용 들여야 되거든요. 네,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하는데 성공했고 낙찰을 저번 겨울 11월 3일 날 받았습니다. 네, 정말 분위기 최악일 때였죠. 네, 분위기 최악일 때고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네, 단독으로 낙찰 받았고요. 네.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제 그 법원 경매건이 아니고 공매건이어서 잔금 일자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4월 10날 잔금을 납부를 했고, 인테리어를 바로 그 다음부터 한 3주 과정, 한 3주 조금 안 되게 2주 조금 넘게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고, 매매 계약을 제가 4월 28일 날 인테리어를 완료를 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들한테 이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오고 바로 그 3일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네, 저도 제 부동산 매매 역사상 또 가장 빠른 매도 였던 거고요. 물론 제가 전세 세팅을 할 때 잔금 내기 전에 전세 세팅을 한 건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매도까지 3일 만에 이루어진 적은 가장 단기간에 매도를 했고, 또 잔금 일자도 원래 5월 30날까지였는데 일정을 땡겨 주셔서 5월 22일 날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테리어 완료하고 잔금까지 한 달도 안 걸렸고요. 그리고 잔금 낸 다음에 또 잔금 제가 내고, 그다음에 매매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고,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제가 인테리어하고 3일 만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낙찰가는 1억 1112만원이니까 122만원, 112만원입니다. 112만원.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억 1112만원의 낙찰을 받았고, 매도가는 1억 3,400에 매도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리 비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배 한 170만원 정도 들었고, 세부적인 내용들 그냥 꾸준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샤시 240만원. 저 진짜 맨 처음에 샤시 터졌을 때 이거 손해보겠다 했는데, 이 집이 정말 재밌던 집인 게 외부 샤시 그리고 일부 샤시는 또 수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또 안 되어 있어서 부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샤시 비용 저도 이거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어찌됐던 제일 저렴하게 240만원으로 샤시를 해치웠고, 나머지 내용들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요 집은 또 타일에 대한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타일이 옛날 거가 있어가지고 타일만 86만원을 지불을 했고, 화장실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무시를 못하는 게, 원래 제가 화장실을 보통 200만원 전후로 항상 수리를 했었는데, 요번 건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그 부가세 빼고 하시면은 이거보다 좀 저렴하시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법인이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가 꼭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비용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내용을 정리해보면, 낙찰가는 1억 1112만원이고요. 매매가는 1억 3,400에 매도를 하는데 성공했고, 약 수리비는 1,140만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됐고, 수익은 약 1,0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요거는 세전 수익이고요. 저는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번에 그 세무사님들하고 좀 한번 그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쫙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계산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또 그 절세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정확한 최종 수익은 내년 이제 법인세 정산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세전으로 약 1,000만원 정도 수익을 거뒀고, 어찌됐든 저는 양도세 70% 단기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채 정말 샤시가 그렇게 터졌음에도 정말 이거는 수익을 제가 쥐어짜서 만들어냈고, 사실 매매가도 한참 제가 낙찰 받고 그 수리하기 전에, 우선은 잔금 내기 전에 흐름을 볼 때는 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나아져서 정말 감사하게도 수익을 거두고 나왔다. 물론 큰 수익은 아닙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제가 인테리어하고 3일 만에 이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지 않은 수익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막상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한 것도 몇 번 안 돼요. 한 3번에서 4번 내려갔나?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요 똑같은 아파트를 동시에 2건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일정을 겹쳐서 제가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집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방문 횟수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제가 방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이슈들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를 통으로 맡기면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다 조율을 해주세요. 관리도 해주시고 과정별로 다 관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또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제가 일일이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그냥 전화상으로, 제가 일일이 다 내려가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과정들은 좀 하자가 발생하거나, 혹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인 거고, 물론 제가 매번 그 과정마다 방문을 하고 하자를 점검하고 잔금을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현장에 너무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다.
라고 감당을 하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방문을 한 것 같고, 어찌됐던 우여곡절 끝에 제가 또 그 업자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다 수리가 깔끔하게 진행되고 제가 인테리어 3일 만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채는 이렇게 정리됐고요. 두 번째 집, 네, 두 번째 집은 네, 꽃무늬 벽지가 인상 깊은 집이었고요. 네, 그리고 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요 유리, 네, 요거 제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요렇게 필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유리에. 예, 이렇게 필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모이딩은 페인트 칠을 했어요. 페인트 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싱크대는 좀 고민했어요. 아까 그 첫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마어마한 이제 나무 싱크대였는데, 요거는 뭐 필름으로 살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필름으로 살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여기 밑에가 다 울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깔끔하게 그냥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철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그 다른 집보다는 그 싱크대 그 베란다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여기는 또 타일도 한번 리모델링을 한 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청소 열심히 해줬고, 대신 뭐 이 부분이 뭐 위에 집보다는 나았지만 어찌됐던 그 상태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탄성 코트, 네, 그냥 미련 없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렸을 때 키 크는 거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정말 오랜만에 이걸 봐서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네. 그리고 요게 처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요게 그냥 네모였으면 좀 처리하기가 편했는데 이게 또 둥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처리하기 애 먹었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수습을 했고, 네. 그리고 여기는 타일을 교체했는데 이쪽은 또 타일을 교체 안 해서 여기는 또 타일 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가 다 되었고요. 윗집하고 거의 인테리어가 똑같습니다. 네, 요거 뭐 싱크대랑 요거 타일 넣는 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쁘지 않은가요? 뭐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한 샘으로 넣어서 또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여긴 그래도 한샘 싱크대가 있네 라는 포인트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샘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눈 속임용 그림 하고, 여기는 몰딩을 제가 다 새로 넣었어요. 예. 몰딩이 오래된 몰딩이 있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집은 제가 1차 인테리어를 했고요, 2차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1차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그 보여드렸던 집하고 좀 차별화를 뒀어요. 왜냐하면 무슨 전략이었냐면은 첫 번째 집은 제가 인테리어를 다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고 했고, 두 번째 집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첫 번째 집은 인테리어를 다 하고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는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은 인테리어를 정말 하자 있는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두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서 비용을 조금 더 낮춰서 매도하는 전략을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국에는 인테리어를 다 하고 돈을 더 주는 선택으로 다 매도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 저렴하더라도 하자 있는 집보다는 그냥 아싸라게 돈 더 주더라도 다 된 집을 산다가 요즘 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테스트 해봤고, 그래서 위에 집이 먼저 팔렸습니다. 첫 번째 집이 먼저 팔려서 그러면은 시장에서 가격과 모든 인테리어 이렇게 받쳐주는 집을 원하는구나, 니즈를 바로 파악해서 1차 인테리어 끝나고 2차 인테리어를 했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 집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요 몰딩도 위에 집은 잘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 걸레바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냥
도배장판 접어 올리는지 그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굳이 여기다 돈을 안 쓰는데 요 집은 그냥 몰딩도 다 쳤습니다. 걸레화제도 다 치고 몰딩도 위에도 다 쳐가지고 2차 인테리어 때 결국에는 첫 번째 집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집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네, 요거 안방인데 여기는 이제 간접 조명 들어가고 여기는 다 샤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위에 집보다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화장실도 네 이렇게 예쁘게 수리 싹 해서 넣었고, 그러니까 요 집은 화장실은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해서 첫 번째 1차 인테리어 때는 화장실 수리를 안 하고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집을 매도하고 그 사이에 2차 인테리어를 들어가서 저희 상품 가치를 더 올리고 결국에는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방들도 다 몰딩이랑 이런 것들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도 우리 윗집하고 똑같이 조명 똑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문도 예쁘게 통유리에서 추가 비용 더 들여가지고 이렇게 모루로 예쁘게 넣고 결국에는 요 동그란 기둥은 요거 마감 제가 못했어요. 네, 여기도 그렇고. 네. 그랬지만 어찌됐던 매도하는데 성공했다. 요거는 이제 1차 인테리어 때 사진입니다. 1차 인테리어 때. 그래서 요 몰딩이 시커멓죠. 네. 근데 요것도 지적받아가지고 2차 인테리어 때는 요거 싹 교체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페인트도 여기도 좀 비기 싫은 몰딩이 있었는데 요것도 페인트 칠하고 여기도 비기 싫어서 페인트 칠까지 해서 매도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요것도 같은 날 받았어요. 같은 날 저희 11월 3일날 낙찰을 받았고 잔금은 요거는 3월 1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의 인테리어는 3월 14일부터 바로 다음날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왜 일주일밖에 안 걸렸냐면 수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살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이때만 해도 이제 제가 수익을 쥐어짜는 상황이었어요. 쥐어짜는 상황이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리고 과정도 최소화해서 인테리어를 했고 우선은 지금 매도했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장에 내놨습니다. 근데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보러 오셔가지고 뭐 하자에 대한 지적만 한참 듣다가 결국 매도가 안 됐고 오히려 첫 번째 집이 더 비싼 가격에 내놓은 첫 번째 집이 그 사이에 매도가 됐죠. 5월 1일날 매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5월 1일날 매도된 걸 보고서는 바로 2차 인테리어에 들어갑니다. 2차 인테리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인테리어가 완료가 됐고 2차 인테리어를 2차 인테리어를 5월 12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요 하자마자 또 이것도 제가 첫 번째 집은 3일 만에 매도했는데 두 번째 집은 5일 만에 매도했습니다. 5일 만에. 네. 그래서 요것도 바로 계약이 됐다. 바로 계약이 됐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조금 협상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러면 5월 안에 잔금을 주면은 제가 원하시는 금액까지 깎아드리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원하시는 금액을 5월 안에는 잔금을 납부하시지 못하신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제가 요 정도만 내고 해드리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아직 안 하셨고 다음 주에 잔금인데 5월 16일 날 되고요. 결국에는 제가 2차 인테리어를 하고 매매 계약까지 5일밖에 안 걸렸다. 그리고 잔금을 내고 2달 만에 매매 계약을 하는데 성공했고 3달 만에 매매 잔금까지 다 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집을 너무 빨리 팔아서 뭐 상대적으로 좀 느려 보이는데 이 집도 제가 잔금을 내고 3달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 집도 2차 인테리어를 마치고 5일 만에 매매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였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낙찰받고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나 이번 거는 내가 좀 실수했나? 라는 생각도 들을 정도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간절히 기도 열심히 드리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은 걸렸다. 이것도 오타 났네요. 낙찰가는 1억 1112만 원이었고요. 매도가는 1억 3,9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제가 1억 3,400에 매도를 했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이 정도 가격이 이제 매도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2차 인테리어를 들어가고 또 호가를 1억 4천까지 올렸어요. 네. 근데 어찌됐던 지금 요 아파트가 그 사이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가 있구나를 파악을 하고 2차 인테리어를 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건 같은 경우엔 저한테도 되게 경험이 많이 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동시에 두 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가 매매를 이렇게도 해보고 하나는 좀 덜 수리하고 하는 수리 많이 해보고 이런 것들을 또 시장에다가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현장마다 다 컨디션이 다르고 시장마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긴밀하게 또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또 웬만하면은 오히려 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금액을 더 받는 전략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경험을 또 했던 현장이기도 하네요. 거의 위에 그 첫 번째 집이랑 거의 비슷하게 비용이 들었고요.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샤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샤시 비용에서 좀 세이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일도 일부 타일은 앞에 베란다하고 뒷 베란다는 또 타일이 작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타일 비용도 조금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이제 2차 인테리어 때 제가 화장실과 몰딩 작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위에 집은 또 첫 번째 집은 몰딩은 또 짱짱했어요. 근데 요 집은 또 몰딩이 오래된 거라 몰딩에서 좀 작업 비용이 발생됐고 또 몰딩도 또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제가 1차 인테리어 때 몰딩 일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인테리어 때 몰딩을 또 하는 바람에 비용이 이중 지출이 됐고 그것 때문에 조금 비용이 좀 더 발생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걸레바지랑 그 천장 몰딩 치시는 거는 좀 금액적인 부분이 세이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근데 이 돈이 뭐 아깝지는 않은 게 결국에는 제가 2차 인테리어를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더 올리고 그리고 더 큰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뭐 오히려 돈을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낙찰가는 1억 1112만 원이었고요. 매매가는 1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한 총 913만 원 정도에 발생이 됐고 수익은 세전으로 약 1,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네요. 이것도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세금은 또 세무사님들이 또 능력을 발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법인세 정산이 돼야 정확하게 이제 세금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세무사님들하고 좀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제가 그냥 얼렁뚱땅 아는 또 그런 지식과는 또 다르게 좀 다양한 부분으로 세금을 줄여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이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수익은 그냥 세전으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인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 매매 사업자 이번에 대출도 풀렸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양도 차익에 또 부가세 10%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법인이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요거는 법인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두 채를 약 2,70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두는 영상을 정리해 봤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참 저한테 많은 경험을 줬던 건입니다. 정말 처음 내부로 확인했을 때 절망스러웠던 현장, 손실봤다 라고 생각했던 현장, 그리고
어찌됐든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막 인테리어 비용을 막 쥐어짰던 막 이런 고민들, 그리고 뭐 1차, 2차 매도, 뭐 인테리어 과정,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또 매도하는 또 짜릿한 경험, 네, 이런 것들을 참 많은 현장을 그 감동을 줬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2건 이렇게 동시에 진행했다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적은, 정말 소도시 중에 소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참 뭐 저도 부동산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또 하시는 말들 중에 뭐 60만 미만은 가지 마라, 뭐 30만 미만은 가지 마라, 20만 미만은 가지 마라, 10만 미만은 가지 마라,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안 오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상대적으로 빈틈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근데 이런 곳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3일 만에 매도를 하고 5일 만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제 영상은 뭐 조회수가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드려도 뭐 파급력이 전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까지,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 돈 들여가지고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이 작은 도시는 수요가 적어요. 확실히 적어요. 확실히 적은데 그 반대급부로 공급도 적습니다. 네, 공급도 적고요. 제 경쟁자도 적습니다. 네. 그래서 3일 만에 매도를 하고 5일 만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쟁이 적은데 수요도 적은 도시는 그만큼 또 제가 분석을 열심히 해야겠죠. 뭐 그 주변에 입주가 있다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 뭐 대규모 공급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질 겁니다. 네. 팔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시고 세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확실히 수익도 거둘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뭐 아직 상반기가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 남았는데 우선은 상반기에만으로도 또 수익을 어느 정도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제가 지금 매매랑 전세랑 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저도 믿고요. 나머지 부분도 수익 꼭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더 많은 노하우와 더 많은 경험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